전국에 계신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국내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 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적 중에 보탬이 될 만한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쏙쏙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41회차에 들어온 스페인 라리가 심층 프리뷰 살로만 뉴스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40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한 명이 나오면서 독식 회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려 인터넷으로 1000원짜리 승무패 41회차 살로만 뉴스 첫 번째 경기는 6번 경기로 들어온 오사수나와 카디스의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4승 1무 2패로 나쁘지가 않았었는데 직전 세비야와의 홈 개막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새 시즌을 아주 산뜻하게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시즌 포함해서 개막전까지 8경기에서 15골을 넣으면서 상당히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지난 시즌 오사수나의 축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사수나가 기본적으로 득점력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을 앞두고 개선된 공격력이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실점도 8경기에서 12골로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수비력이 조금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오사수나가 세비야와의 개막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비아레알 출신의 측면 자원들이 상당히 맹활약을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 시즌을 앞두고 비아레알을 떠난 측면 자원인 모이 고메즈 선수와 측면 풀백인 루벤 빼냐 선수가 세비야전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는데 이 페냐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모이 고메즈 같은 경우에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날카로운 슈팅으로 골대를 때리면서 오사수나의 측면 공격을 상당히 진두지휘를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루카스 토로와 몬카이올라가 구축하는 중원 라인이 건재함을 과시를 했고 특히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원체 중원 플레이가 강점인 팀인데 그러한 세비야를 상대로도 확실히 토로와 몬카이올라가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상당히 이번 시즌 기대감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디스와의 상대전적 면에서도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데 7승 1무 2패의 우위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카디스를 상대로 2연승을 거뒀기 때문에 상대전적 면에서도 압도적인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2승 1무 3패로 좋지가 못했는데 직전 소시에다드와의 홈 개막전에서는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 내용 자체가 소시에다드가 주도를 한 경기였는데 그래도 실점 자체는 한 골밖에 먹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비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확실히 카디스는 역시 공격력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시즌 포함해서 개막전까지 1무 4패의 성적인데 이 무득점 경기가 3경기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난 시즌에 이어서 공격력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카디스이고 지난 시즌 라리가 38경기에서 35골밖에 넣지 못해서 라리가 최소 득점 3위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도 상당히 공격력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호주 국가대표팀 공격수인 아워 마빌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라리가에서 얼마만큼 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레데스마 골키퍼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6개의 선방쇼를 보여주면서 팀 내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카디스는 이번 시즌 역시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에 기대는 조금은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오사수나의 핵심 영입 자원들입니다. 왼쪽이 모이 고메즈 선수이고 오른쪽이 루벤 페냐 선수인데 이 두 선수 모두 지난 시즌까지 비아레알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이 모이 고메즈가 지난 세비야전에서 측면에 선발 출전을 해서 날카로운 슈팅으로 골대를 때리는 등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고, 루벤 페냐 같은 경우에는 날카로운 크로스로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비아레알 출신의 이 두 측면 자원을 품으면서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디스와의 상대전적에서도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상당히 오사수나 쪽으로 기우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카디스가 여전히 공격력에 물음표가 붙고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 정도의 조직력과 수비력을 고려를 한다면 오사수나의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프리시즌부터 오사수나가 수비력 면에서는 조금은 실점이 많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변수라고 보여지지만, 카디스의 공격력으로 오사수나의 수비를 쉽게 뚫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마요르카와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 3승 3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새 시즌 기대감을 높였는데, 직전 빌바오와의 개막전 원정 경기에서 0대0 끈끈한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1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프리시즌 포함해서 개막전까지 7경기 3승 4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7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무려 6경기였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수비력이 탄탄해진 새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프랑스 리그앙 랭스에서 데리고 온 세르비아 대표팀 골키퍼 라이코비치 선수가 빌바오를 상대로 6개의 선방쇼를 보여주면서 골문이 상당히 두터워진 면이 있습니다. 또한 2부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장신 수비수 코페테까지 영입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빌바오전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요르카가 새 시즌에 굉장히 탄탄해진 수비력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베티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2무 5패로 조금은 열세이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에 홈에서만큼은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3경기에서 베티스를 상대로 2무 1패, 조금은 끈적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홈에서 성적이 좋아지는 마요르카가 새 시즌을 앞두고 개선이 된 수비력까지 보여준다면 베티스를 상대로 상당히 끈적한 경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 1승 3무 2패로 좋지가 못했는데, 엘체와의 홈 개막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불안감을 불식을 시켰습니다. 엘체가 전반 16분 만에 퇴장자가 나오면서 조금은 수월했던 경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주포 공격수 후안미 선수가 2골, 이글레시아스가 1골, 에이스 페키르가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주요 공격 자원들이 나란히 엘체를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 시즌을 앞두고 윌리안 주제라는 공격수를 소시에다드에서 완전 영입을 한 베티스이고, 수비 쪽에서는 라치오 출신의 수비수 펠리피를 영입을 하면서 수비까지 보강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원정 성적이 3위였던 베티스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마요르카가 홈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베티스 역시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여전히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마요르카의 새로운 수비 자원들입니다. 왼쪽이 라이코비치 골키퍼이고 오른쪽이 코페테라는 장신 수비수입니다. 라이코비치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 대표팀 골키퍼로도 활약을 하는 준척급의 골키퍼인데, 리그앙 랭스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바오와의 개막전에서 이 선수가 6개의 선방쇼를 기록을 하면서 0대0 무승부에 일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코페테라는 수비수는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활약을 했다가 마요르카로 영입이 된 선수인데, 이 코페테 같은 경우에도 빌바오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코페테와 라이코비치가 버티고 있는 마요르카의 수비진이 홈 특유의 짠물 수비까지 보여준다면 제 아무리 화력이 빵빵한 베티스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베티스 역시 엘체와의 개막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뒀고 주요 공격 자원들
자원들이 나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티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경기는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셀타비고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9번 경기로 들어왔는데,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 2무 1패로 좋지가 못했는데 개막전에서도 에스파뇰과의 홈경기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다 잡았던 승리를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2대2로 비겼는데, 호셀루 선수에게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주포 공격수 아스파스 선수가 에스파뇰을 상대로 개막전부터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활약이 기대가 되는 새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영입생 공격수 파시엔시아 선수 역시 헤딩으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셀타비고가 새롭게 영입을 한 파시엔시아도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홈에서만큼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기억이 있는데, 홈에서 아쉽게 페널티킥 2차례를 허용을 하면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풋볼살롱이 라이브로 그 경기를 지켜봤던 기억이 있는데, 경기 내용 자체가 셀타비고가 레알보다 좋았고, 심지어 페널티킥 2번의 판정 중에서 이 마지막 페널티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셀타비고로서는 아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와의 상대 전적이 2무 8패로 굉장히 레알이 천정면모가 있고, 지난 시즌 역시 2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더라도 경기력 자체가 셀타비고가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도 직전 알메리아와의 개막전 원정 경기에서 조금은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2대1 역전승을 거뒀는데, 전반전에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내주면서 이변의 희생양이 될 뻔한 레알이지만, 그래도 후반전에 주축 자원들이 대거 투입이 된 이후에 역전까지 만들어내면서 확실히 디펜딩 챔피언다운 저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부 리그 우승팀인 알메리아를 상대로 경기 내용은 압도를 했지만 상대 골키퍼가 무려 선방을 13개나 해내면서 굉장히 고전을 했던 레알인데, 그래도 에이스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최근에 셀타비고를 상대로 3경기 7골 킬러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셀타비고를 상대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벤제마 선수가 최근에 프리시즌부터 직전 알메리아 전까지 연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 역시 셀타비고의 아스파스 못지않게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공격수이자 정신적 지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이 셀타비고의 아스파스 선수이고 오른쪽이 레알 마드리드의 벤제마 선수인데, 아스파스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뇰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새 시즌 활약을 예고를 했습니다. 셀타비고의 심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아스파스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지만 레알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셀타비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레알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벤제마 선수 역시 프리시즌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의 슈퍼컵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알메리아전에서는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한 벤제마이기 때문에 벤제마 선수 역시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벤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셀타비고를 상대로 3경기 7골 킬러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벤제마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그래도 천정 면모가 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홈 경기에서 셀타비고가 레알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이변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12번 경기로 들어온 빌바오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3승 1무 1패로 나쁘지가 않았는데, 직전 마요르카와의 개막전 홈 경기에서 아쉽게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직전 마요르카전에서 슈팅을 23개나 때렸지만 유효 슈팅이 6개에 그쳤고 무득점에 그친 빌바오이기 때문에 저조한 골 결정력에 발목이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이렇다 할 공격수 영입이 없는 빌바오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격 자원인 이냐키 윌리엄스나 라울 가르시아, 산세트 같은 선수들이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선수들이 지난 시즌만큼의 골 결정력에 그친다면 또다시 빌바오가 경기력은 좋은데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조금은 무자비 면모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지난 시즌 라리가 순위 8위에 비해서 득점 순위는 10위에 그쳤던 빌바오이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마치 프리미어리그로 치면은 브라이튼처럼 경기력은 좋은데 항상 강팀까지 위협을 하면서 막판에 골 결정력에 발목이 잡히면서 무승부로 끝이 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는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렌시아와의 상대 전적이 상당히 재밌는데, 최근에 10경기 1승 6무 3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컵대회 포함해서 2무 1패로 무승부가 2차례나 있었고, 최근에 6경기 중에서 맞대결이 5번이 무승부로 끝이 났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빌바오와 발렌시아가 맞붙기만 하면 무승부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지로나와의 개막전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로나전에서 후반전에 수비수 쿠마르트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발렌시아가 수적 열세에 빠졌는데, 그래도 한 골차 리드를 끝까지 사수를 하면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에이스 미드필더 솔레르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넣었고, 영입생 측면 자원인 사무엘 리노 선수 역시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핵심 왼쪽 측면 수비수인 호세 가야 선수가 징계로 인해서 시즌 초반 4경기 결장이 되기 때문에 측면 수비 쪽의 공백이 불가피하고, 올버햄튼으로 이적이 된 게데스 선수의 공백이 어느 정도 느껴질지는 이번 빌바오전에서 확실히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무엘 리노라는 영입생 측면 자원이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빌바오와 발렌시아의 핵심 2선 공격 자원입니다. 왼쪽이 빌바오의 캡틴 무니아인이고, 오른쪽이 발렌시아의 새롭게 영입이 된 사무엘 리노 선수인데, 이 무니아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4골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2선과 측면을 넘나들면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바오가 기본적으로 최전방 쪽에서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무니아인 같은 2선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분담해서 기록을 해주는데, 이 무니아인 선수가 개막전에서는 조금은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즌에 무니아인 선수가 컨디션이 저하가 되거나 부상으로 이탈이 된다면 빌바오가 상당히 빈공을 보여줄 수도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도 에이스 공격수 게데스가 올버햄튼으로 이적이 됐고, 지난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12골을 넣어줬던 리노라는 측면 자원을 영입을 했는데, 이 리노 선수도 개막전에서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리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이번 시즌 제 몫을 해주지 못한다면 발렌시아 역시 이번 시즌에 상당히 공격력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만한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팀이 최근 6번 맞대결에서 5번이 무승부가 나왔고, 빌바오가 개막전부터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승부로 끝이 났었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의 상성과 빌바오의 부족한 골 결정력, 발렌시아 역시 게데스의 이탈로 인한 화력 저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상당히 무승부가 베이스로 구미가 당기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 경기는 13번 경기로 들어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비아레알의 빅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프리시즌 성적이 4승이었고, 직전 헤타페와의 개막전 원정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프리시즌 포함해서 개막전까지 5연승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5경기에서 16골 화력을 폭발을 시킨 아틀레티코이고, 실점은 5경기에서 1실점밖에 안 했기 때문에 공수에 걸려
걸쳐서 상당히 컨디션이 좋은 것이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헤타페 원정에서 주포 공격수 모라타 선수가 2골이나 넣어줬고, 주앙 펠릭스라는 플레이메이커 공격수 역시 무려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즈만 선수 역시 후반에 투입이 돼서 특유의 왼발 슈팅으로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헤타페를 상대로 주요 공격 자원들이 나란히 골맛을 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타페를 상대로 효율적인 전방 압박을 보여주면서 많은 득점 기회를 창출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아레알 역시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은 팀이라는 점에서 두 팀의 압박 대결이 볼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과의 상대 전적은 3승 6무 1패로 조금은 무승부가 많은 흐름이 있는데, 지난 시즌에도 두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로 팽팽한 맞대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도 프리시즌 성적이 6승 2무로 상당히 좋았는데, 직전 바야돌리드와의 개막전 원정에서도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아틀레티코 못지않은 좋은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돌아온 젊은 공격 2선 자원인 이 바에나라는 미드필더가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는데 깜짝 2골을 넣으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백업 공격수 출신이었던 니콜라스 잭슨 선수 역시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의외의 인물들이 맹활약을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룰리 골키퍼가 비아레알의 골문을 지키고 있는데,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6개의 선방을 보여주면서 무실점 경기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코어 자체가 3대 0이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압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아레알이 후반전에 1대 0으로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야돌리드가 상당히 맹공을 퍼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세를 룰리 골키퍼의 선방으로 견뎌낸 비아레알이고, 바에나라는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2골을 넣어주면서 3대 0의 승리를 완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 기준으로 원정에서 성적이 상당히 떨어졌던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에서 비아레알의 원정 경기력까지 고려한다면 최대치는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아틀레티코의 공격 원투펀치 모라타와 주앙 펠릭스 선수입니다. 이 알바로 모라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세리에 유벤투스로 임대를 떠나서 9골을 넣어줬는데, 이번 시즌에 다시 아틀레티코로 돌아왔습니다. 프리시즌부터 이 모라타 선수가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높였는데, 헤타페와의 개막전에서 무려 2골을 넣어주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주앙 펠릭스 같은 경우에도 아틀레티코가 넣은 3골을 모두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펠릭스 선수가 지난 시즌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한창 좋을 때 부상을 당하면서 아틀레티코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두 선수가 부상 없이 시즌 초중반을 보낼 수만 있다면 아틀레티코가 지난 시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주마나 트리게로스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부상 여파로 컨디션이 100%가 아니고 개막전부터 결정이 됐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지난 시즌 못지않은 공격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바야돌리드와의 개막전에서 깜짝 활약을 했던 바에나 같은 젊은 자원들이 해줘야 되는데, 확실히 이 바에나 같은 선수들이 아틀레티코의 선수들을 상대로 얼마만큼 경기력을 보여줄지 조금은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특유의 홈발과 비아레알의 원정에서 떨어지는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아틀레티코 쪽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는데, 지난 시즌에 두 차례 모두 2대2 무승부가 나왔던 팽팽한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최소한의 무승부 정도의 이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패 41회차 살로만요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소시에다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2승 1무 3패로 좋지가 못했는데, 그래도 직전 카디스와의 개막전 원정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나쁘지 않은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입생 일본 대표팀 공격수인 쿠보 선수가 카디스를 상대로 결승골을 뽑아내면서 데뷔전부터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슈팅을 카디스를 상대로 15개나 때렸는데 한 골밖에 넣지 못한 골 결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그래도 홈에서 라리가 기준으로 19경기에서 실점이 9골밖에 없어서 홈 기준으로 라리가 최소 실점 팀이 바로 소시에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에서는 실점이 무려 28실점으로 늘어났던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는 홈에서 3배 가까운 수비 집중력이 향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수 오야르사발이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장기 결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시에다드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골 결정력이 상당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와의 상대 전적은 2무 8패로 상당히 열세인데 지난 시즌 역시 2연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0대1, 원정에서 2대4로 패배를 당하면서 10경기째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승리가 없는데 공교롭게도 셀타비고와 레알 마드리드의 상대 전적 역시 2무 8패, 소시에다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역시 상대 전적이 2무 8패로 똑같기 때문에 이 레알과 바르셀로나 둘 중 하나는 조금은 부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라요와의 홈 개막전에서 충격적인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프리시즌의 5승 2무로 나쁘지가 않아서 기대감을 모았는데 영입생 공격 자원인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가 모두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요를 상대로 무득점 무승부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팅을 무려 23개나 때렸는데 유효 슈팅이 6개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막판에 핵심 미드필더 부스케츠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징계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의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입생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전반전에 골망을 흔들긴 했는데 명백한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골 결정력이 나와줘야지만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바르셀로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가 3번째로 많았었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 특유의 원정 무자비 면모와 지난 시즌 기준으로 홈에서 최소 실점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소시에다드의 수비력이 맞물리게 된다면 라요를 상대로 보여줬던 골 결정력까지 겹치게 된다면 이 경기 역시 최소한의 무승부 정도의 이변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공격 영입 자원입니다. 왼쪽이 소시에다드의 쿠보 선수이고 오른쪽이 바르셀로나의 레반도프스키 선수인데 양 선수의 희비가 갈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 카디스 원정에서 귀중한 결승골을 넣어주면서 데뷔전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레반도프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과 다르게 라요를 상대로 무득점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반전에 골망을 한 차례 흔들긴 했는데 명백한 오프사이드였기 때문에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굉장히 희비가 갈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의 맞대결 역시 쿠보와 레반도프스키의 골 결정력, 어느 선수가 골 결정력을 보여주느냐가 승리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상대 전적에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바르셀로나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이지만 라요를 상대로 바르셀로나가 좋지 못한 골 결정력을 보여줬다는 점, 핵심 미드필더 부스케츠가 퇴장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점과 지난 시즌 기준으로 홈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했던 소시에다드 특유의 짠물 수비까지 겹치게 된다면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41회차에 들어온 스페인 라리가 6경기 심층 프리뷰 살로만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금요일에 프리미어리그 경기 현미경 분석을 더해서 14경기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